아침마다 카톡 알림을 확인하면서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이 모임은 꼭 가야 하나? 이번엔 또 얼마나 내야 하지? 아니, 이 친구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시죠? 우리는 언제부터일까요? 타인의 SNS를 보며 비교하고 단체 채팅방의 익십이 두려워지고 친구의 따뜻한 위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40대, 50대에 접어들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땐 몰랐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믿었던 친구의 뒷담화에 마음이 무너지고 오랜 우정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짐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현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 그들이 남긴 지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려운 철학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평범한 일상 속 붉은 신호들.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시죠? 카페에서의 수다는 이제 부담스러워졌고 SNS의 좋아요는 의무가 되었으며 모임에서의 웃음 뒤에 숨은 묘한 긴장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관심 좀 그만 써. 안 누르면 왜 이렇게 차갑지? 익십하면 이제 친구도 아닌가 봐. 당장 답장하면 맨날 한가하네. 이런 이중잣대의 말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중년의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해질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직장에서의 위치, 자녀의 성적, 남편의 승진, 집의 크기, 자동차의 브랜드, 휴가지의 선택까지. 이런 것들이 관계에 보이지 않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얘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 이제 걔랑은 레벨이 안 맞아. 귓가에 맴도는 이런 말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봐요.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관계일까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해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우리도 이제는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관계 속에 숨어있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소시오패스적 성향의 유형과 특징.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타입.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늘 밝게 웃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편하게 있어. 난 이런 거 좋아하는 걸.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에 딱 감기는 말들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겉모습이 완벽할수록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패턴을 주목해 보세요. 1. 도움은 주되, 기록은 철저히. 지난번에 내가 해준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없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잖아. 난 너만 생각해서 그랬는데. 2. 은근한 채무 관계 만들기. 부탁하지 않은 도움을 자처했다가 나중에 그 도움을 미끼로 더 큰 것을 요구. 나도 이런 부탁 처음 해보는 거야. 3. 상황에 유리한 해석. 자신의 실수는 언제나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 타인의 성공은 운이 좋았던 것. 자신의 성공은 노력의 결과.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선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감정을 무기로 쓰는 타입.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한 사람과의 대화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쁨과 슬픔, 분노와 미안함을 오가는 경험. 이런 유형의 특징을 보세요. 1. 과도한 감정적 반응.
작은 의견 차이에도 극단적인 말들,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상황에 맞지 않는 눈물이나 분노, 이 죄책감 유발하기. 난 너만 믿었는데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이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 3. 감정적 블랙메일. 네가 이러면 우리 우정은 끝이야.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대접 안 받아. 내 성격에 이러다가 큰일 날지도 몰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은근한 조종과 통제의 달인. 가장 위험한 건 보이지 않는 통제입니다. 마치 따뜻한 관심처럼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통제인지도 모른 채 따르게 되죠. 1. 친절한 조언이라는 이름의 통제. 너의 발전을 위해 하는 말인데 자존감을 낮추는 친절한 조언들. 너는 아직 그런 걸 시도하기에는 좀. 내가 선배로서 하는 말인데 너의 그런 면이 걱정돼서 그래. 2. 교묘한 그룹 역학 조종. 은밀한 정보 통제. 특정 정보는 일부에게만 공유. 이건 너하고만 공유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텐 아직 말하지 마. 그룹 내 위계 만들기. 걔는 아직 우리 수준이 아니야. 너는 특별해.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야. 3.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 기억해 두었다가 후에 활용하기. 그때 내가 그랬잖아. 너도 한때는 그랬으면서. 불안감 조성하기. 너 말고도 할 사람은 많아. 내가 이런 줄 다른 사람들도 알까?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보라. 스토아 철학으로 배우는 현명한 대처법.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 우리는 지금까지 주변의 소시오패스적 성향과 그 유형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1.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게 바로 객관적 시선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3분 거리두기 규칙.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깐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3년 뒤에도 중요할까? 내가 제3자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2. 감정과 이성의 균형 잡기.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죠. 감정 일기 쓰기. 하루에 딱 5분 나의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누구의 말에 화가 났다. 누구의 행동이 서운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읽어보세요. 어제의 감정이 오늘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나요? 3. 일일비하지 않는 마음 만들기. 한순간의 영광도 한순간의 좌절도 영원하지 않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감정 온도계 활용하기.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기쁨은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이 불편함은 100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건강한 경계선 만들기. 우리는 왜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이기적이라고 오해받을까봐,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1.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방법. 3단계 거절법. 1단계 공감과 감사 표현.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잘 알아요. 2단계 명확한 거절.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참여하기 어렵네요. 3단계 대안 제시 선택사항.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함께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 적절한 거리두기의 기술. 물리적 거리. 만남의 빈도 조절하기. 연락의 시간대 정하기. 약속 잡을 때 여유 시간 두기. 심리적 거리. 개인정보 공유 수준 조절하기. 감정이입의 경계선 설정하기. SNS 공개 범위 설정하기. 3. 나의 에너지 지키기.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현명하게 사용하라. 에너지 뱅크 만들기. 하루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생각하고 각 관계와 활동에 적절히 분배해 보세요. 충전 시간 확보하기. 나만의 충전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책, 독서, 명상, 운동.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기. 새로운 관계의 시작.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욱 그렇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의 비타민이다. 하지만 모든 비타민이 내게 맞는 것은 아니다. 1. 진정한 친구 관계의 의미. 좋은 친구란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실수에도 변함없이 존중해주는 사람. 필요할 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사람. 이런 친구를 찾는 방법.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보기.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기. 진정성 있는 대화 나누기. 2. 관계의 질을 높이는 법. 깊이 있는 대화하기. 일상적인 수다를 넘어 서로의 꿈, 고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함께 성장하기. 같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3. 새로운 인연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더 의미 있는 만남이 가능합니다. 관심사 모임 찾기.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취미 모임 등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배움의 자리에서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온라인 강좌 등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교류.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의 성숙함이 가져다주는 평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나요? 불편한 관계로 지쳐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지 않으신가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 나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20대의 열정적인 우정도 좋고 30대의 바쁜 육아로 맺어진 우정도 소중하지만 50대의 관계에는 또 다른 깊이가 있지 않나요? 이제는 알아요.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이 들매 지혜로 얻은 통찰.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통찰을 얻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이 듦은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수 있으니까요. 모든 관계가 평생 갈 필요는 없다는 것. 잠깐의 불편함을 견디면 더 큰 평화가 온다는 것.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온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현명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에요.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불편했던 기억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 걸음이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위한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1. 하루의 시작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아침의 첫 커피는 나만의 여유로. SNS 확인은 잠시 후에. 2. 관계의 우선순위 정하기. 모든 모임이 아닌 의미 있는 모임만 선택하기.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시간 투자하기. 3.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기. 나의 관심사를 따라가 보기.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현명해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의 앞날에 더 많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